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죠. 예, 역대 최저죠. 최저. 예.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떨어진 만큼 예금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동안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5대 시중은행이 각자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정기예금 금리를 떨어뜨릴 건가 말 건가 가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뭐 1,000만원 예금에서 고작 1년에 7만원 받는다고 하면 다 빼요. 다 뺀다고. 그러면 정기예금이 깨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돈이 들어와서 그걸 또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마진,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그게 이제 이게 은행의 수익인데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이 굉장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예. 누군가는 먼저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같이 이야기해서 5대 시중 전화 걸어서 야 우리 같이 동시에 금리 내리자 이렇게 담합이 돼버리잖아요. 담합은 법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내릴 것이냐. 결국은 국민은행이 총대를 맨 거예요. 국민은행이 제일 먼저 총대를 매서 뭐 자금이탈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국민 슈퍼 정기예금 통장 유지 기간에 상관없이 0.3%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0.3%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가상금리도 0.3%포인트씩 인하했고요. 그러면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고요. 가상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면 전체적으로는 0.6%포인트가 인하가 된 겁니다. 예금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제 계약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상품은 0.6%에서요 0.3%로 낮아졌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상품은 0.7%에서 0.4%로 6개월에서 1년 미만은요 0.8에서 0.5 1년에서 2년은요 0.9에서 0.6 2년에서 3년은 1%에서 0.7 대부분 0.3%포인트 다 낮춰졌죠. 3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5% 0.75%까지 쭉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장 개설해서 이자를 받으면 연 최대 0.9%의 가상금리 0.9%를 줬거든요. 그럼 1.8% 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해봤자 0.3%포인트 떨어졌으니까 0.6, 0.6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상금리 합쳐서 1.2%포인트. 1,000만 원 넣으면 0.9%짜리 예금에 들었다 쳐요. 그러면 이자 소득대 15.4%. 이자 소득대가 15.4%입니다. 이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렇게 되면요. 76,140원이에요. 76,140원. 그러면 1,000만 원 1년에 넣어봤자 76,140원. 1년에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을 넣으면 얼마나 되나요? 1억을 넣으면 10억을 넣어도 제대로 살기가 힘들다. 이자 생활자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은행이 총대를 매서 시작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다 내릴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국민은행이 내린 만큼 0.3%포인트씩은 다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돈이 시중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1년 미만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야 유동성 자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2년 3년물은 사실 유동성 자금으로 지금까지는 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지돼서 시중에 또 돈이 풀리면 시중에 돈은 점점 더 많이 풀립니다. 점점 더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예. 앞서 제가 보니까 야 주가는 올라가잖아. 실물 경제 안 좋다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기예금 깨서요. 실제로 예,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가요. 아직도 흘러가요. 근데 지금 2000선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해요. 주식시장에 계속 있을까. 물론 그 중에는요.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배당 주는 거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자생활자 입장에서는 뭐 연금리 1,000만 원 넣는데 7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자생활자들 입장에서는요. 결국은요. 뭔가 재테크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 많이 준다더라. 배당주 금리가 어떨 때는요. 지금 이자 소득세 2배, 3배, 심지어는 4배까지 되니까 배당주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성도 있어요. 배당은 계속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주가가 빠질 위험. 그죠? 그러니까 우량주에 대한 배당주 뭐 이렇게 우량 배당주 이쪽으로 자꾸 몰리는 그런 경향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창업이 뭐 엄청나게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23.4%가 아마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늘어나. 여기는 뭐 실업자들이 나와서 식당도 창업하고 편의점도 창업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이게 이자생활자들 있잖아요. 이자생활자들. 결국은 임대소득으로 예, 창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동산 관련된 창업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전체 중에.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거를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0% 금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돈은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투자처를 찾아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회사를 허용을 해주면서 벤처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투자처를요. 예, 두고 봐야죠. 예, 과연 이 벤처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거냐. 동학개미 운동 보니까요. 돈은 넘쳐나고 어딘가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옆집 아줌마 장에 가니까 나도 똥장군이라도 쥐고 장에 가야지 그런 생각에 자꾸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